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관련해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기 앞서서 오늘 시장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양 지수 많이 빠졌죠. 지금 뭐 미국 선물도 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으로서는 0.75%가 이제 거의 뭐 사실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가봐야 됩니다. 여기 그때 가봐서 1%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0.75%가 상승을 할지 두고 봐야 하는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 인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크게 악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만큼 연준에서 급하게 올리면은 다음에는 기준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가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급등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이제 비용이 484조 원 예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니고 여기서 덜 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금액 자체로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어쨌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한 게 2022년 2월입니다. 2022년 2월 말 24일 이 정도에 여기서 이제 이런 전쟁이 좀 발발이 됐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딱 잘라 놓고 보면은 계속 이제 증시가 2700포인트 맞고 떨어졌죠.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전고점을 맞고 떨어졌다. 지금도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게 계속 지속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1월부터 추워집니다, 날씨가. 11월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이 전에는 어쨌든 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승부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승부를 본다고 해서 뭐 일망타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나 협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G7 EU 관련 국제기구에서 10월 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미팅이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뭐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국가가 참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면은 러시아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 러시아를 왕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푸틴 혼자만으로는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친구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인도, 이런 국가들도 지금 이제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편만 들기에는 지치기 시작했고, 얼마 전 미팅이 있었죠. 이제 중국 주석이랑 인도 총리랑 그리고 시진핑이 아니라 이제 푸틴까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푸틴한테 이제 전쟁을 좀 끝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아직까지는 푸틴이 지금 뭐 고집을 엄청 부리고 있다. 푸틴이 말하기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먼저 시작을 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보복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라,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네옴시티 이슈까지 호재가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에서 진행하는 650조 원짜리 스마트 도시 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바다 위에 엄청난 도시를 건설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한 도시만 짓는 게 아니라 AI나 뭐 친환경 에너지까지
싹 다 그냥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간단하게 띄워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서울의 44배입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고 일정은 2030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본력이 충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2019년에 바닥을 찍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5개 수주국 2021년을 보면 이 사우디에서도 이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수주를 많이 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동 쪽으로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건설은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 옥사곤처럼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AI 쪽도 같이 수혜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무조건 쓴다고 합니다. 거의 뭐 100%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까지 뚫는다고 하거든요. 터널 뚫는 관련주들도 충분히 수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중복 호재가 교체했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좀 잡아가면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모가 이제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도 포함이 되는데, 데모가 오늘 일단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세가 나왔고 고가로 보면 17%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시장이 밀리면서 오후장 계속 밀렸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의미 있는 61선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시세가 나왔죠. 중요하게 선을 그어 보면은 여기서 이 갭 상승 뜬 부분, 이 부분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늘 고점을 그어 보면 충분히 이 구간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죠. 이 자리만, 이 뭐 7,500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스윙으로 더 가져갈 만한 매매 전략을 잡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모는 오늘 좀 띄었는데, 해인도 이거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한번 그어보면 뭐 지지와 저항만으로 모든 차트를 분석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하단 지지를 확인하고 수익을 본다면은 이런 자리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이 9,000원 자리 아니면 만원, 이런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상승하는 흐름은 아마 당분간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전쟁이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개인 물량을 정리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개인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 물량이 많아서 이러한 물량을 한 번에 끌어올려 주기에는 모멘텀이 정말 세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호재 이슈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하단을 이탈시키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도 좋은데,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이런 자리가 이탈이 되더라도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목을 봤는데, 그 종목들이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초기에, 시세 초기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거래량이 또 줄어들면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슈나 재료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쭉 끌고 가면은 이만큼 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종목들은 없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뭐 반도체주들이나 그리고 뭐 해운 관련주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거
그 막 구분 짓지 않고 다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종목들은 잡아두면은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FOMC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발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매매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